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확실히 연말 산타랠리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S&P 500보다 더 일찍 신고가를 만들었던 테슬라지만 500불의 장벽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했던 엔비디아가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하루를 만들었어요. S&P 500 오늘 0.46% 상승하면서 6,900선을 넘어갔습니다. 일단 지난 10월 29일에 장중 6,92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자, 하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금일장이 신고가였습니다. 금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휴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충분히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연말 5거래일과 내년 연초 2거래일을 앞둔 가운데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1950년 이후 거의 평균적으로 1.3%나 상승해 왔어요. 자, 그러한 기대감까지 오늘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매크로 지표 발표는 미국의 GDP였어요. 최근 11월달 CPI 지수도 낮게 나오고 마이크론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더 힘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가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10월과 11월 달 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었어요. 거의 50일이 넘는 셧다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분기 GDP는 잘 나왔습니다. 실제 현재 12월 달이니까 3분기 GDP 확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개월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뚜껑을 열어보니 예측치가 3.3% 성장이었는데 4.3% 성장이라는 큰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전 대비로도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글로벌 경제 안 좋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 큰 국가가 무려 연이율 기준 4.3%라는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GDP 성장이 AI 주식들의 주가 성장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점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년 두 차례 금리 인하 분위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좋은 경기 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은 내년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확률이 유지가 되면서 산타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0.65%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최근 테슬라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엔비디아는 오늘 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경우 최근 신고가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분위기, 상승 분위기에 따라서 500불도 금방 터치할 것 같았는데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이미 테슬라는 많이 오른 상태가 맞습니다. 솔직히 내년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TTM 기준, 즉 최근 12개월 기준 실적으로 봤을 때 PE 레이쇼가 무려 330배나 돼요. 애플 같은 기업이 PE 레이쇼가 30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40에서 50배 수준을 보여주는 반면에 테슬라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쉬어갈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 1년간 주가 레인지를 살펴보면 210불에서 500불 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현재 500불 근처까지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주가가 480불에서 49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00불의 심리적 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 3개월 평균 테슬라 거래량이 8,500만 주가 넘었었는데 현재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사이로 거래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4분기 인도량 발표 우려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 7거래일 동안 산타랠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휴가 기관과 개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연말 산타랠리 기간에 500불을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로나 전분기 대비로나 큰 역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40만 5천 대까지도 지금 기대감을 낮춰놓은 상황이죠. 자,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돈나무 누나도 최근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단 하루에만 6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약 3천만 불. 자, 우리 돈 무려 450억 수준의 큰 매도가 있었는데요. 팔란티어 주식도 함께 처분을 했더라고요. 자, 이러한 고평가에 따른 매도세가 테슬라 주가의 횡보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크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군입니다. 아크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각각의 ETF 즉 펀드 내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펀드 내 비중을 10%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시작될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체에 룰이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지키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분기 인도량 때문이라든지 아크가 팔았다라든지 이러한 악재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어제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미국에는 가장 많은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그 중에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년엔 이 혁신 기업의 피지컬 AI 기술이 꽃을 피울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 찬스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카나코드라는 기관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551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수 등급도 유지를 했는데요. 기존 482불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어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로 아직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관들이 기대치를 하향시키고 있어요. 기대치가 하향된 만큼 숫자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낮아진 기대치를 오히려 충족하는 인도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4분기 미국 내 EV 보조금이 없어졌다라는 점이 되겠고 이 점을 모든 기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는 더욱더 큰 역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도량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리 테슬라 고가권에서 처분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있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출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카나코드는 글로벌 FSD 릴리즈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온 소식인데 여기 아랍어가 적혀 있어요. 두바이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랍에미레이트 즉 두바이에는 언제 FSD가 출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음 달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 8개 국가에 FSD가 출시된 상황이고 이제 중동 지역까지 FSD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FSD 기술은 미국 내에서 더욱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14.2.2가 어제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사람의 몸짓을 제대로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멈추라고 하면은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멈추고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갈 거예요. 긴급 차량, 즉 경찰차라든지 구급차 잘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과의 연동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로보택시와 동일한 기능인데요. 도착 옵션을 이미 지정을 할 수 있었죠. 집에 도착을 할 예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길가에 나를 내려줄 것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주차장에 차고에 내려줄 것인지 이런 도착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도착 옵션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핀이 자동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로보택시 대규모 플릿이 출시가 될 예정이죠. 이는 바로 사이버캡이 되겠는데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곧 있으면 이제 1655대가 넘는 모델 Y가 되겠죠. 모델 Y 로보택시 군단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베이 에리아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곳입니다. 내년 6월에서 7월이 되면 1655대만 있을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이 지역에서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로보택시가 많이 활약을 할 수 있겠죠.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단번에 생산이 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중미 많은 곳에서 이 사이버캡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사이버캡이 최종 테스트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도에서도 사이버캡이 테스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기가 텍사스의 충돌 테스트 시설에서 사이버캡이 무려 16대나 포착이 되었어요. 내년 4월에 양산이 될 예정인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덮개가 없는 몇 대의 사이버캡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미 충돌 테스트를 마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속도라고 하면 내년 4월 사이버캡을 대규모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관련해서 델라웨어 법정에서 승소를 함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더욱더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의 테슬라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테슬라를 최소 2,500불까지 주가 상승을 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테슬라 지분을 30%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옵티머스를 찍어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어제 방송 꼭 봐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에 집중을 하고 있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바로 조선업의 부활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한화가 미국에도 이미 진출한 상황이죠. 황금 한 대를 띄운다라고 하는데, 이 신규 전함은 강철로 당연히 건조가 되고요. 첫 번째 전함 두 척은 약 2년 반 내에 건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도입을 거론을 했어요. 선박 건조 과정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린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는 AI 영상인데 좀 충격적인 영상이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AI가 만든 영상이에요. 실제 영상 아닙니다. 테슬라에서 이러한 로봇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하죠. 사람이 안에 타고 있고, 대부분 어렸을 때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로봇이라면 당연히 선박 건조 과정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건, 인도량 우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내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로 테슬라의 피지컬 AI가 확장이 될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뚜렷한 경쟁자가 이 사업 분야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편하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불편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꼭 한번 아틀란틱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